아빠가 읽어주는 이야기 황금의 기사. 바닷가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 미루가 어머니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아름답고 청명한 아가씨였습니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에는 마법에 걸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물밖 세상을 구경하다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태어나서 그토록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말을 타고 바닷가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미루와 어머니는 집에 없고 아가씨가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물속 궁전으로 아가씨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미루는 누이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여기 말발굽 자국이 나 있구나. 이걸 따라가 보자. 말발굽 자국은 바다를 향해 나 있었습니다. 미루는 어머니를 바닷가에 남겨두고 작은 발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 끝없이 배를 저어 나가자 바다 한가운데 바닷속으로 통하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리로 끌려간 게 틀림없어. 미루는 배에서 내려 그 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자 마침내 바닷속에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궁전에서는 미루의 누이 동생이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오빠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널 여기까지 데리고 왔니? 미루는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물속에서 사는 왕자와 이미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남편은 어디에 있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사람은 마법에 걸려서 매일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에 나가야만 해요. 하지만 저녁에는 언제나 궁전으로 돌아온답니다. 미루는 바닷속 궁전을 구경했습니다. 궁전에는 신기한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에서는 황금이 물처럼 끝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루가 신기해하며 궁전 안을 기웃거리는 동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왕자가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이번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거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마법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계속 바닷속에 살면서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하오. 왕자는 마법에서 풀려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오빠가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화를 내실까봐 숨어 계시라고 했어요. 오빠가? 내가 왜 화를 내겠소? 이리 나오시라고 하구려. 미루는 왕자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용감하고 잘생긴 사내들이라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왕자는 미루에게 궁전 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미루가 아까 보았던 황금의 샘물에서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샘은 마법의 샘으로 절대로 손을 넣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미루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또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왕자가 떠나자 미루는 다시 마법의 샘에 가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손을 담그면 안 되는 것일까? 미루는 호기심에 손가락을 살짝 샘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미루의 손가락이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루는 놀라며 다시 손을 모두 샘에 넣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루의 손이 모두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야, 이거 신기한걸. 미루는 아예 샘 안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미루의 온몸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미루는 들고 있던 칼도 왕자가 키우던 말도 데리고 와서 샘에 넣어버렸습니다. 미루는 금으로 변한 다음 몸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으로 변한 칼을 들고 역시 금으로 변한 말을 올라탔습니다. 미루가 올라타자 말은 왕자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때 왕자는 적군에게 포위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루가 적군을 향해 달려들어 순식간에 적군을 칼로 베어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황금의 기사가 나타나자 적군은 두려움에 떨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저 황금의 기사는 어디서 나타나 날 돕는 걸까?
왕자는 부하들에게 황금의 기사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미루는 재빨리 말을 타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왕자와 동생에게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루는 숨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왕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선가 황금의 기사가 나타나 날 도와주었소. 그런데 당신 오빠는 어디에 간 거요? 글쎄요, 어디에 가셨는지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네요. 두 사람은 미루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도 왕자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왕자가 떠난 뒤 미루는 누이 동생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황금으로 변해버린 오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도 나는 왕자를 도와주러 가야만 해. 미루는 말을 타고 다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미루는 거의 혼자서 적군을 무찌렀습니다. 왕자의 부하들은 그저 미루가 싸우는 모습을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 적군은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저토록 훌륭한 기사가 날 도와주다니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군. 왕자는 부하들에게 황금의 기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말을 타고 궁전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신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황금의 기사를 보낸 게 분명해. 왕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전쟁이 끝났소. 어디선가 황금의 기사가 나타나 황금의 칼로 적군을 모조리 베어버렸소. 이제 우리가 승리한 거요. 왕자가 기뻐하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미루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자기를 도와준 황금의 기사가 미루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나도 영문을 모르겠소. 마법의 샘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렇게 황금으로 변해버렸소. 그리고 몸 안에서 이상한 힘이 자꾸 샘솟는 것이었소. 그대가 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이오.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미루는 왕자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를 마법에 빠뜨렸던 마녀가 그 샘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것이오. 난 마법의 샘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전쟁이 끝난 것을 기뻐하는 동안 갑자기 궁궐을 둘러싸고 있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왕자에게 걸려있던 마법이 쿨린 것입니다. 사실은 마법의 샘에서 누군가가 목욕을 하면 왕자와 궁전에 걸려있던 마법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미루가 호기심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마법이 풀린 것입니다.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는 이제 더 이상 바닷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